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금요일장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하락장 대응하시느라 모두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부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트맨 2부 좀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함께해 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멋진 나비 넥타이를 딱 하고 오셨는데 우리 멋쟁이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활짝 열어뒀고요. 또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도 좋지만요. 이제 전화로 주셨을 때 더 자세한 사항들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전화로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와 문자도 열어뒀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는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 채팅방 저희가 또 열어뒀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오늘 이제 양시장 좀 조정을 받는 모양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받은 건 맞나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 어제는 우리 앵커께서 신고가 수준이다, 아주 장이 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네네. 조금 약보합인데 조정 얘기를 해서 조정까지는 아니다. 예, 굉장히 역시 그 경제방송은 조금 민감하게 조금 과하게 반응을 좀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지금 그 본격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바닥 다지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네. 어찌됐든 지수,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코스피 150, 타이거 비슷하게 어찌됐든 지수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지 않으신 바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자꾸 내일 어떻게 될까, 다음 주 혹은 다음 월에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느냐, 워런 버핏이 많은 시간을 예측을 하는데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다트에 보시면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에 나와 있는 회사가 적어낸 업황, 시황 이런 거를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자기가 투자한 종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서 어떤 자료로 어떤 워드로 IR을 하는지 그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일비하지 말고 이제 조정이 됐든 상승장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흐름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장 따라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가는 종목은 가고요. 또 떨어지는 종목은 또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는지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우리 시장은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소화되면서 낙폭을 조금 보여줬는데요. 또 신종 코로나 악재 때문에 이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예상이 되면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이 글로벌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공장과 유럽 공장 등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지금 여러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72%
2% 떨어져서 2,211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4거래일 동안 매수를 계속 이어주고 있고 또 개인도 이틀 만에 매수를 재개해줬지만 기관이 차익 실현으로 많이 매물을 빼내면서 오늘 하락장을 주도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0.01% 하락한 672선에 약보합 거래를 마쳤는데요. 수급에서는 개인이 강하게 매수해줬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수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조금 떨어졌긴 했는데요.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활짝 웃었던 종목도 있고 울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있을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네,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라정찬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네이처셀이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라 회장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받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무려 23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공시가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를 배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신약 효과를 과장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장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나온 법원의 판결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공판에 네이처셀의 주주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이처셀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해서 종가 8,1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 하이트진로인데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때문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맥주 신제품인 테라와 소주 신제품인 진로가 지금 무섭게 성장을 해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쟁업체인 오비나 롯데 칠성음료에 비해서 무섭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액 투자자와 금융기관이 모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8% 그리고 85% 올랐다고 합니다. 순이익은 광고비나 법인세로 인해서 아직은 적자지만 이건 바로 일회성인 비용이다. 앞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이트진로 성장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트진로가 오늘 1.52% 올라서 30,0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우선주는 3%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종목. 오늘 코스피 시장은 바로 무역업종이 제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일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8% 증가한 6,053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물론 무역 전쟁 때문에 무역 업종들이 조금 타격을 많이 받았었지만 미얀마 가스전에서 중국의 수요가 놀랍도록 늘어나면서 견조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미얀마 가스전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까지 했다고 하는 정도니까요. 얼마나 지금 이 미얀마 가스전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8,500억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장을 수주를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올해도 주가가 조금 실적이 안전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6.49% 올라서 종가 18,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죠. 배터리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로부터 투자를 받을 거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으로부터 핵심 원재료를 공급받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며칠 전에 SK이노베이션과 3조 원 이상, 3조 원가량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SK에 이어서 삼성까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많은 주주들 분들께서 눈여겨보실 만하죠.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8% 올라서 종가 75,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두 투어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신종 코로나 악재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수요 위축 때문에 실적 부진이 예상되는 데다가 또 국내 23번 확진자가
모두투어가 입주해 있던 호텔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이렇게 많은 악재가 설상가상으로 겹치고 있는 사태입니다. 일단 동남아와 남태평양 수요까지 빠르게 감소하면서 패키지 상품이 수개월간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수의 여행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이 모두투어 까지 같이 입주를 해 있는데요. 확진자가 이 호텔에 열흘가량 머물렀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직원을 격리해야 하나 하는 고민까지 아마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투어가 2.48% 떨어져서 종가 15,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의 추세 전환을 논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코스피의 2,200선 안착을 위해서 주가가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옵션 만기일까지 수급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다음 주까지 대응 전략 알차게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여러 특징주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시장에서 수급들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의 흐름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 대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할 텐데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선착순으로 이제 빨리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종목 상담을 먼저 진행한다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빨리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첫 번째는 문자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라이브 파이낸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600원이고 20% 정도 담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라이브 파이낸셜 2,6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위원님? 네. 지금 라이브 파이낸셜이 보니까 2,000원인데요. 2,600원이면 손실이 굉장히 좀 상당 기간 진행이 됐고 지금 제가 주봉을 보고 있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 그 약간 튀었을 때 산 것 같아요. 작년 말 사셨기 때문에 거의 지금 2, 3개월 정도 된 것 같고요. 이게 라이브 파이낸셜이 경남제약 관련된 대주주고 지금 그 잠깐 보니까 문자를 주셔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제약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약간 아직 제가 월봉을 봐서도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업 하는 회사인가 라고 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 턴하면 사면 좋은데 그리고 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나 이슈 모멘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이 회사가 굉장히 R&D에 충실하는 기업이다. 제약 기업에 올인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한참 이머징하고 나서 지금 중간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련된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금 비중을 늘리면서 바닥권을 다지기 때문에 계속 비중을 늘려서 베팅을 한번 해보는 것보다는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 줄여서 다른 쪽에서 좀 수익을 내십사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라이브 파이낸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좀 손실 구간이셔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론이요.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원에 20%. 18만 원에 20%면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 들고 계셨어요? 몇 달 됐나 봐요. 몇 달 정도. 알겠습니다. 영차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셀트리온 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몇 달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대략 몇 달 되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잘. 1년? 한참, 1년 안 돼. 한참 되는. 네. 왜냐하면 오래 셀트리온은 워낙
몇 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전에 그 셀트리온에서 백신 치료제가 나왔었는데 셀트리온 주주들이 직접 가서 병원에 가서 내 감기 걸렸으니까 셀트리온에서 준 백신 놔달라. 이렇게 굉장히 일화가 퍼질 정도로 유명했었죠. 지금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18만 원에 사셨으면 지금은 한 뭐 만 원 정도 그죠? 큰 데미지는 아니시고 비중도 뭐 괜찮으시고 삼성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셀트리온이 뭐가 좋으셨어요? 셀트론이 뭐 항암제 약이 좋다 그래야 돼요? 예, 예, 맞습니다. 여러 지금 가지 좋다 그래요. 네, 지금 바이오 시밀러 중에서 두 회사가 굉장히 대장주로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을 합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커요. 하지만 최근에 이익 모멘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모멘텀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커서 똑같은 업종에 있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지만 최근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한 1, 2개월 전부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굉장히 좀 내려오고 있어요. 셀트리온은 공매도 물량이 많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오랫동안 한 2, 3개월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비해서 셀트리온을 공매도를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공매수를 하는 페어 트레이딩 차익 거래죠. 같은 업종 내에서 실적이 급속하게 좋아진 업종을 사고 실적이 장기간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단기간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셀트리온을 공매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시청자님은 지금 2, 3개월 동안 그 반대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덜어내고 편승하느냐. 늦은 후행 매매가 굉장히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좀 멀리 바라보시고 그렇죠? 셀트리온은 굉장히 튼튼한 회사예요. 오랫동안 R&D로 말씀하셨던 업력이 굉장히 긴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덜어내거나 손절매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보시다. 이게 39만 5천 원까지 약 1년 반 전에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바이오 시밀러에서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가져가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18만에 사셨는데 저는 25만 원 정도 욕심을 부리면 30만 원까지 가겠지만 조금 장기간으로 1, 2, 3년 정도 봐서 25만 원 정도 넉넉하게 좀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매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하지 않으시고 조금 좀 버텨보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셀트론 몇 년 전에요. 좀 몇백 수입 봤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역시. 네. 봤는데. 네. 최근에 단기간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서정긴 회장님이 제시하시는 연간 가이드보다 실적이 좀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붙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몇 년 동안 10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든 셀트리온하고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시밀러 업계를 글로벌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단기간에 조금 흔들리고 힘들더라도 이 셀트리온 좀 장기간 보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얼마나 가야 돼 장기는? 저는 이제 통상 장기라고 하면 1년 이상을 말씀드리고 셀트리온은 뭐 그보다 더 긴 2, 3년. 이제 셀트리온이 제약 헬스케어를 합병할 수도 있거든요. 합병한다. 예, 그 이슈도 계속 나왔고 왜냐하면 지금 셀트리온이 합병하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서정진 회장 지분이 좀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내고 뭐 주가도 좀 더 반영이 되길 바라겠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을 하게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가가 더 많이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실적 이외에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파저티브한 관점으로 멀리 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배당도 많이 이번에 5% 받으셨죠? 모르겠어. 배당은 안 주는 거. 자동으로 들으실 거고 배당도 많이 주니까 이 종목은 조금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좀 믿음을 가지시고 조금 가져가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중장기, 장기까지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이블 매수가랑 비중은요? 5,700원에 20%요. 5,700원에 20%면 지금 한 1,000원 정도 수익 중이시네요. 그죠? 예,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6월 3일날 그 전에는 거래 정지인가 이게 맞아요. 좀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 이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네이버를 사신 가장 큰 이유가 뭐세요? 아니 저는 그 이유보다도 한동안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그래서 그때 시초가로 5,000원 전후로 시작해서 그냥 한번 좀 매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예. 비중도 20%시고 말씀하신 대로 거래 정지가 오랫동안 되면 거래 정지가 풀리면 굉장히 또 핫하죠. IPO처럼. 네. 그런 포인트에서 사셨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가 복잡해요. 뭐 그 스토리까지 뭐 대충 네. 보셨겠고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종목은 사실 좀 단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항상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사셨다라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단기 트레이딩도 좀 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이제 항상 위쪽 고점을 이을 라인을 리지스턴스, 저항선이라고 해요. 저항선에 거의 4, 5개월 되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돌파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도 수익도 나셨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목표가를 정할 때는 통상 볼린저 밴드 평균선의 표준 편차 이 정도를 잡는데 요거는 그 위를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뚫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시세는 나름대로 좀 분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수익도 좀 나셨고 비중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이 위에서는 차익신을 좀 하셨으면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올라야 하는 이유 남들도 다 좋아해야 되죠. 남들이 다 미스코리아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나만 미스코리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종목에 대해서. 예, 예. 차트는 타이밍은 잘 고르셨고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보니까 뭐 한 400억 정도에 그렇죠? 430억 정도인데 조금 이 종목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익률 더블을 위해서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조금은 좀 아웃사이더 있는 종목이어서 되도록이면 네, 시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정을 받아도 다시 강하게 반등할 확률이 높은 안전한 그런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네. 저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거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서 네. 저는 내일부터 오르는 날마다 족족 좀 차익신을 좀 쫙쫙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 수익 나셨으니까 기분 좋게 좀 단타를 하세요? 장타를 하세요? 주로 단타를 하죠. 아, 짧게 하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짧게 이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타를 하셔도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뭐 상따라고 그래가지고 전일 상한가 치는 종목을 꼭 붙어서 그 다음날 상한가 칠 때 뭐 치고받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조금 단타를 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에 중장기가 다 올라가는 종목에 단타를 하면 꾸준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갑자기 어떤 코퍼레이트 이벤트가 생겨서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그럴 경우를 가끔 봤거든요. 이렇게 시총이 좀 작고 약간 좀 문제가 많은 종목은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스타일을 조금 중대형주, 소형주 중에서 조금 큰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장주가 있거든요. 테마의 대장. 그런 쪽에서 조금 트레이딩 해보셔도 조금 재미있지 단타는 잘 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이블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요. 월요일장이라도 수익 챙기셔서 나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문자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이분 받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이브존 INC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매수가가 5,000원에 4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종가 기준을 보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져서 걱정이 크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위원님? 네, 이 세이브존은 정말 제가 말씀하셔서 차트를 잠깐 봤는데 이게 월봉이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게 업종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은데 아까 처음 전화 주신 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제약 업종이고 그중에서 바이오 시밀러는 전통적인 화학약품이 아닌 카피캣이 아닌 시밀러 바이오 약품을 시밀러하는 거기 때문에 커가고 선도한 업종인데 그 외에 전통 업종이 월봉이 점점 우하향하고 제가 일봉이나 주봉도 아닌 월봉이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끊임없이 내려갈 때마다 주식을 더 넣어서 단가를 낮추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지금 매수가가 5,000원이셔서 2,800원이면 거의 절반 정도 손실이 나신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늘리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다른 종목도 많고 좋은 업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이면 굉장히 몇 년 전에 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4, 5년 동안 지금 계속 내려가는 제가 월봉을 보고 있어요. 지금 자세하게 보지도 않았고 자세하게 보면 더 머리 아플 거예요. 조그만 하루하루 일희일비 하실 텐데 조금 올라가는 업종, 커지는 업종. 나중에 제가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장기간 트렌드, 5년, 10년에도 좀 커지는 업종의 대장주 이런 건 좀 묻어둬도 되는데 조금 점점 그 사이즈가 마켓 캡이 줄어드는 업종은 조금 좀 비중 좀 줄이셨으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의 추세를 좀 예상을 해봤을 때 올라갈 확률보다는 앞으로도 조금 힘들어질 것 같기 때문에 반등 줄 때마다라도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C넥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200원에 40%요. 36,200원에 40% 정도. 예. 이거 계속 보셨던 종목이에요? 그게 이제 그 기간 조정을 하고 있어서 샀는데 네. 지금 진감인가 좀 상황이 어수선해서 여기서 네. 계속 끌고 가야지만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봐야지만 되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MC넥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약간 횡보세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 어떻게 이거 대응하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 시청자님 이거 반갑습니다. 언제 사신 거예요? 한 3일 전에 샀어요. 예, 최근에 사셨군요. 네. 예. 네, 가장 키포인트로 보시는 건 뭘 보셨어요? 실적이 좋아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성이 좋은 것 같아서 예.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회사예요. 그래서 예. 지금 카메라 저희 IT 전기전자 스마트폰 쪽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카메라 모듈의 부품 대장주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가장 핫한 리딩 업종이에요. 제가 조금 장기로 월봉을 보면 지금 기간 조정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월봉의 접점, 자 이게 서포트 라인이라고 하죠. 지지선을 아직도 크게 깨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 조정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기간 조정 중에는 이미 근데 지금 비중이 40%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비중을 늘리는 데 있어서 변동성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좀 커질 경우에는
빨리 많이 사시는 것보다는 좀 더 천천히 조금 더 비중을 사시면 어떨까?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안치 않으실까? 예, 첫 번째 그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를 MC넥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인 고가를 2015년도에 29,000원 고가를 뚫고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거꾸로 보시면 또 불안할 수 있지만 역사적 신고가에서 가는 거는 저는 세게 먹을 수 있다. 여기서 2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좋은 예. 기회다라고 잘 잡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비중을 조금 손실난 상태에서 많으시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더는 늘리지 마시고 예. 예, 이게 비중이 50% 60% 가면 점점 불안해지세요. 그래서 예. 2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물타시는 거는 좀 그렇고 저는 좀 끌고 가보시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주도주들이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지금의 상승장의 주도 업종 주도주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좀 끌고 가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 넘을 때마다 비중을 좀 10%씩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미 지금 수익이 나셨을 경우에는 부담이 없는데 좀 목표가를 높게 잡고 좀 많이 가져가시자. 비중도 낮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비중이 40%가 조금 손실이 나신 상태에서는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 줄이셔야 나중에 내려올 때 다시 더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 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좀 10% 정도 좀 줄여보시고 추가로 더 타는 거는 더 많이 내려갔을 때 조금씩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MC넥스 위원님께서 또 리딩을 계속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가격 전략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비중이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이제 비중을 싣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이제 비중 안에서 좀 이제 가격 전략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수 AMS요. 우수 AMS 핫한 종목 들고 계시네요. 그죠?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3,400원에 10% 가지고. 3,400원에 10% 정도면 지금 수익 중이시긴 하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왜 안 파셨어요? 오늘 팔 시간이 없었습니다. 팔 시간이 없으셨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 감사합니다. 사셨다고요? 이게 한 달쯤 됐는 것 같는데, 거의 신의 손 수준이세요. 지금 3,400원에 사셨고 지금 3,700원이니까 수익 많이 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제 생각에는 예. 한번 타이밍에 굉장히 잘 잡으셨기 때문에 예. 조금 수익률 목표를 한 50% 이렇게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비중이 자꾸 수익 난 상태에서는 팔지 마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 앵커가 좀 왜 안 파셨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예. 한번 수익이 난 차트 타이밍 잘 들어가셨고 지금 테마도 있다 하면 조금 목표가를 좀 높게 제가 수익률 50%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좀 차익 실현하시자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거든요. 예. 일봉을 보면 굉장히 막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일봉을 보고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거의 지금 1년 정도의 고점에 미끄러져 왔던 월봉의 고점을 이번 달에 처음으로 뚫었어요. 그래서 타이밍도 굉장히 좋으셨고 사시는 것도 굉장히 잘 사셨어요. 싸게 잘 사셨고 비중도 낮아서 오늘 음봉으로 좀 등락이 심해서 마음고생은 좀 있으셨겠지만 우리 앵커가 얘기한 대로 좀 팔아서 이익 좀 챙기자라고 그런 유혹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0% 먹을 때까지 좀 가져가 보자. 월봉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도 작으니까 버텨보시고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너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익을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한 수익률 50%까지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수익 많이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50%라고 시청자님. 다 팔지 마시고요. 10%가 50%가 수익이 나면 15%가 돼요. 그쵸? 그러면 절반 팔아도 7% 남거든요. 항상 다 팔지 마시고 수익이 나고 비중이 작을 때는 좀 가져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12개월 만에 제일 좋은 타이밍을 잡으셨어요. 그럴 때는 가져가셔야 돼요. 수익 좀 많이 나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기회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수익 극대화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또 전화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요? 7,050원에 20%. 7,050원에 20% 이거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주성 엔지니어링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이거 어제 목표가를 얼마 정도로 잡아야 되나 해서.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주성 엔지니어링은 고맙습니다. 포인트를 뭘로 보셨어요? 하나 찍으시면 예? 뭐가 제일 매력적이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침에 서울경제TV에서 지금 사는 게 좋다고 해서. 추천을 해서. 예. 네. 그런데 제가 서울경제TV에도 추천했는데 팔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비중이 20%. 네, 괜찮고요. 네.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연봉을 한번 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유명했었던 때가 굉장히 과거였는데 지금은 그 화려했던 과거는 조금 뒤로 하고 굉장히 핫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업종은 조금 아니에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하지만 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2017년, 18년도에 왔던 그 밀려 내려왔던 오랫동안 그 다운사이드를 끝내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이 다져지면서 위로 솟구치기 위해서는 차트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아웃이 될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지금 리딩 업종이다, 주도 업종이다. 그러면 주도 업종 주도주가 올라가거나 다른 어떤 굿뉴스가 있어야 돼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엄청난 폭발적인 그 속도를 내시려면 그런 두 개가 좀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갖췄다. 바닥을 다지고 있고 12개월, 15개월 거쳐왔던 그 오랜 동안의 슬라이드 라인은 꺾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7,050원에 사셨고 어찌됐든 이익이시고 최근에 오늘 아침에 사셨으니까 한번 사신 거는 저는 수익 좀 나오고 나와야 된다는 주의예요. 뭐 사고 팔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혹시 우리 단타를 잘하세요? 장타를 잘하세요? 시청자님. 초보자라 아무것도 잘 못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잘하셔야 돼요. 장타를 잘하시든지 단타를 잘하시든지 배우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보자지만 단타보다는 장타 쪽으로 한번 오랫동안 가져가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이왕 사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자 누구든지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마일스톤이 뭐냐 하면 지금 7,000원대 하는데 9,900원까지는 똑같이 세 자리다가 네 자리죠. 10,000원이 되면 자리가 네 자리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정고점, 전저점 혹은 숫자가 바뀌는 지점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수없이 많은 책을 썼던 훌륭한 외국인, 한국인 사람들이 그런 걸 마일스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더 늘리지 마시고 이왕 잡으셨으니까 13개월, 14개월 지난 오랫동안 슬라이딩 했던 거를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는 10,000원 좀 드리고 싶고 초보라고 하셨으니까 좀 장기간 가져가신 장타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다른 종목 갈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왕 사셨으니까 좀 지켜보시라. 이거 뭐 사고 팔고 다른 거 뭐 또 쫓아가고 다른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사고 하시는 것보다는 20% 사신 주성 엔지니어링은 적어도 좀 1, 2년 좀 가져가 보십사.
예.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좀 지켜보십사. 굉장히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격의 흐름, 거래량의 흐름, 뉴스의 흐름 이런 걸 지켜보시고 내공을 좀 쌓으십사.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전화와 문자로 접수 계속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박현욱 위원님의 투자 팁을 받아보는 시간이죠. 위원님, 오늘 금요일장도 마감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물론 당장 다음 주장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한 30년 뒤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들으면 30년 뒤가 풍족해지는 건가요? 네, 사실은 어제 우리 앵커가 내일장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물어 제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내일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그러겠죠. 선물 트레이딩 하겠죠. 내일장이 그렇죠. 내려갈 것 같으면 매도를 할 거고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하겠죠. 떼돈을 하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해서 떼돈 본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다음 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연말이 되면 리서치 센터에서 내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 지수를 발표하죠. 근데 그거에 맨날 틀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를 뭔지를 과거를 되돌아보고 내공을 키우는 시간을 10분 동안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띄워놓은 그거는 다시도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눈을 돌려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1963년, 제가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미국의 업종의 변화, 업종 간 시총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듯이 파이낸셜, 기술주죠, 테크, 죄송해요, 금융주죠, 예, 테크, 기술주죠, 헬스케어, 제약주죠. 이 업종, 세 개의 업종이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적어도 뭐 10년 이렇게 빠르다고 본다고 한다면, 물론 지금 굉장히 그 갭 차이가 더 줄어들고 있지만, 미국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늘어나는 업종이 있고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드로우로 그려 놓으셔가지고 색깔별로 이게 뭔지 하겠지만, 자, 천천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티리얼스, 유틸리티 대표적인 회사를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 그 다음에 유틸리티스가 뭐냐 하면 전력, 가스 이런 회사들이에요.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 이런 회사들이에요. 제가 잠깐 처음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들의 대표 종목인데, 에너지 쪽은 업종의 시가총액이 다른 업종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미국도 한 70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장기 트렌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그래프에서 저거 보고 계시면, 에너지, 머티리얼스, 인더스트리얼, 에너지 머티리얼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가장 많이 빠진 게 머티리얼스고요. 비중이 많이 축소된 게.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고 된 게 뭐냐면, 소비를 컨슈머 스테이플 하면은 필수 소비재라고 하고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하면은 선택 소비재라고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재가 있고, 내가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있죠. 꼭 먹어야 되는 건 쌀, 그런 거겠죠. 선택할 수 있는 건 옷, 자동차, 의류. 뭐 자동차는 너무 이제 제가 좀 럭셔리 걸 얘기했지만 그런 거겠죠. 자, 그거는 비슷해요. 늘어난 게. 헬스케어 굉장히 6% 늘어났고요. 가장 많이 늘어난 파이낸셜이 20%나 늘어났어요. 다른 거를 그만큼 많이 뺏어온 거기 때문에 금융이 미국도 70년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테크 11% 늘어났어요. 금융 다음으로 많이 늘어난 게 테크고요.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이 오히려 늘어날 것 같았지만 통신이 줄었어요. 우리나라도 통신 SK텔레콤, LGU 플러스 KT가 왜 안 늘어날까? 저 좋은 배당도 많이 하는 저 훌륭한 주들이, 안정적인 주들이 왜 안 늘어날까? 네, 과거에 미국에서도 60, 70년 비교해보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자, 유틸리티도 필수, 전기 전력 없으면 큰일 나죠.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제약 바이오 혹은 금융 기술주에 비해서 시총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너지 하면 엑슨모바일이에요.
머티리얼 하면 듀폰이에요. 인더스트리얼 하면 G예요. G. 지금 G 굉장히 데이비드 아이오네에서 공매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되기도 했던 G이고요. 자, 그 아마존. 이게 이제 컨슈머 디스크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선택 소비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마존 종목이에요. 컨슈머 스테이플 필수 소비재는 월마트죠. 자, 헬스케어 J&J 존슨앤존슨이죠. 파이낸셜 대표적인 종목이 버크셔 해더웨이, 제가 가끔 언급하는 워런 버핏이 운영한 회사죠. 테크놀로지 애플, 텔레커뮤니케이션은 미국에선 버라이존, 유틸리티 듀크 에너지. 이거는 저희가 지금 70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생존해온 업종의 대표주예요. 우리가 IT 하면 삼성전자, 전기전력 하면 한전, 가스공사 이렇게 얘기하듯이 미국 사람들에는 이 종목들이 이 업종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업종의 대표주를 일부러 제가 읊어드린 거니까 잘 좀 보시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고수익 변동, 업종에 따라서 업종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익도 높을 텐데 안정적인 수익을 주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변동성이 크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나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필수 소비 업종, 아까 제가 헬스케어, 금융 말씀드렸죠? 네. 월마트 필수 소비예요. 존슨앤존슨, 미국 사람들에 있어서 존슨앤존슨의 그 상품에 대한, 그 약품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커요. 버크셔 해더웨이에 대한 믿음, 모든 연금을 버크셔 주식을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은 변동성도 낮았고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어요. 수익률 하위는 당연히 머티리얼, 유틸리티, 듀폰이나 듀크 에너지 쪽이었고요. 자, 최고의 기술, 최고의 다운사이드 디비에이션은 뭐냐 하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폭락한 종목인데 이거를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업사이드 디비에이션, 밑으로 많이 빠지는 걸 다운사이드 디비에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밑으로 많이 빠질 때 무지하게 많이 빠진 거, 기술주. 유틸리티가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은데 미국에서도 유틸리티가 끝없이 빠져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가스공사 독점이고, 가스공사를 우리나라 가스를 유일하게 수입해서 공급하는 독점 회사죠. 한국전력에. 하지만 다운사이드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유틸리티라고 해가지고 꼭 다운사이드가 하락을 잘 하지 않는 종목이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존은 필수 소비재로서 수익과 변동성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IT가 최대 다수 업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항상 종목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네, QSI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1,453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 PER이 작년에 적자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408 이렇게 나오고 PBR 같은 경우도 2.7배 정도로 나오는데 뭐 하는 회사냐?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레이저 다이오드가 뭐냐면 레이저 프린터, 반도체 레이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다른 레이저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며 전력 소비가 작아요. 그래서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프린터, 광 저장 장치의 광원으로 쓰이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만드는 회사고요. 레이저에는 기체 레이저도 있고 색소 레이저도 있고 고체 레이저도 있는데 당사는 레이저 다이오드에 포커스를 둔 회사다. 레이저 다이오드, LD가 뭐냐? 잠깐만 들어만 두세요.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가 결합되면 PN 접합을 만든 후 순방향으로 전류를 주입하면 전공이 발생하면서 빛이 발생합니다. 이게 증폭이 되면서 레이저가 된다고 하고요. 주요 고객사들은 당연히 삼성전자, 보쉐, 엄청난 글로벌 시멘스 같은 기업들이 있고, 자, 파워툴, 레이저 프린터, 공장 자동화 이런 거를 하는 회사고요. 지금 동작 인식 건샷, 레이저 빔 프린터 쪽에 매출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5%가 레이저 빔 프린터고요. 첫 번째 가장 매출이 많은 부분이고, 동작 인식 건샷 쪽에 23%, 16% 파워툴, 거리 측정기 같은 레이저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 강하겠죠. 자, 원재료 가격은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고 가동률은 64%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 이익이 생길 예정이고, 이 회사의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는 매출 대비해서
R&D가 약 10% 정도 투자, 영업이익 대비해서가 아니라 매출 전체의 10%를 R&D로 투자하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기술력에 굉장히 포커스를 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라 지적재산권도 굉장히 특허를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QSI까지 만나봤습니다.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려주신 우리 위원님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은 3부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니까요.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